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집값 하락 때문에 난리인데 전세 가격 하락 또한 더 난리죠. 여기다가 숨진 빌라왕에 이어서 이번에는 20대 빌라왕까지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죠. 따라서 세입자 수십 명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인데 또한 빌라왕보다 더한 악성 임대인이 수두룩이라는 거죠. 한 명이 646억이나 떼먹기도 하였다는데, 심지어 빌라왕이 가졌던 1139채보다 더 많은 3400여 채의 빌라의 신까지 등장하였다로군요. 빌라의 신. 참 이거야 웃어야 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아무튼 이러한 자료는요, 더불어민주당 박상영 의원의 집중관리 다주택자 채무자 자료에 의해서 나왔다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악성 임대인 30명이 보정사고 건수가 3,459건이고요. 보정사고 금액이 무려 7,250억이라는 거죠.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거의 1조 가까운 돈이 전세 계약에 기한 보정사고 금액으로 이제 날리게 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나타난 금액이 이 정도인데, 실제적으로 전세 만기가 앞으로 도래되는 그런 전세들 이런 거 다 합치고, 또 이제 전세 금액이 이처럼 계속 떨어지고 세입자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 가겠다고 전세금을 빼달라고 하고, 이런 사태가 앞으로 계속 발생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마 내년 초 정도 되면 더 심각하게 제2의 빌라왕, 제3의 빌라왕들이 이제는 수두룩 빽빽하게 생겨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이 전세 사기에 의한, 전세금 급락에 의한 완전히 폭풍 속에 휘말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자료를 놓고 보면 전세 한 건당 대부분이 전세금이 2억대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전세금 4억, 5억짜리도 있는 반면 또 전세금이 1억대짜리도 있겠죠. 그래서 평균으로 본다면 전세 금액이 2억대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금이 2억대라고 한다면 역시 서울 강남 아파트 전세가 2억대 하는 건 아니죠. 또한 서울 지역에 있는 인기 있는 아파트의 전세 금액이 2억대, 3억대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지 않겠습니까? 결국 말 그대로요. 서울 강남이나 서울 아파트 전세를 건드렸다는 것은 아니고요. 손댔다는 것은 아니고요. 오로지 서울의 외곽 쪽에 있는 빌라나 오피스텔, 그리고 수도권, 경기도 쪽의 오피스텔, 빌라 쪽을 손을 댔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중에서 눈여겨보실 부분은요, 보정사고 건수가 3,459건 중에서 수도권이 3,286건이고 지방이 174건이다. 그래요. 이건 퍼센트로 따지면 서울 수도권에서 전세 보정사고가 터진 그런 확률은 무려 95%라는 거죠. 그만큼 보정사고 건수는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엄청난 사실 아닙니까? 그만큼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요, 매매 금액과 전세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 심지어 매매 금액이 4억인데 전세 금액은 4억 5천에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또한 수도권을 놓고 본다면 매매 금액이 2억인데 전세 금액은 2억 3천이라는 얘기죠. 이 정도로 매매 금액과 전세 금액이 가깝거나 오히려 매매 금액에 비해서 전세 금액이 더 높은 이런 경우의 수가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서울 수도권의 빌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무피, 돈 하나도 없이 사는 거야. 매매 금액이 3억인데 전세 금액이 3억이야. 무피가 되는 거죠. 풀피. 이거는 매매 금액이 3억인데 전세로 들어온 세입자가 3억 2천만 원 전세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명의만 딱 이렇게 하는 순간,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하는 순간 나한테 2천만 원 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2천만 원 돈을 가지고 이제 부동산 수수료를 준다는 거예요. 이런 세입자를 구해줘서 고맙다. 일반적인 수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매매 금액과 전세 금액의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갭 투자가 가능한 지역, 이런 지역을 주로 서울 수도권에 타켓을 쌓는다는 거죠. 또한 전세 수요가 많은 지역, 그래요. 직장 관계상, 그렇죠. 지방에서 서울로, 수도권으로 직장을 구했어. 그런데 서울 강남이나
인도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외곽 지역, 수도권 쪽에 전세를 구하겠죠. 그러니 서울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같은 경우 매매 금액과 전세 금액 차이가 많이 나죠. 몇억이란 돈이 들어가고 몇십억이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따라서 서울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기, 손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따라서 서울 수도권 아파트는 무피, 풀피 투자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오로지 서울 수도권의 빌라와 오피스텔이 주요 타깃이 되었을 것이다. 여기에 빌라 가격을 제대로 산정이 안 되는 신축 빌라가 거의 타깃이 되었겠죠. 맞아요. 신축 빌라. 아이고, 한동안 또 유행했지 않습니까? 신축 빌라 해가지고 전세금 받아서 또 투자해서 또 돈 벌었다고 또 이제 신축 빌라를 지어서 또 전세금을 또 많이 받고 또 돈 벌었다고. 그렇죠? 이러한 또 신축 빌라를 또 사고 팔고 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여실히 한 2년, 3년 시간이 지나 보니까 여실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위치적으로 본다면 서울 강서구, 서울 양천구, 서울 구로구 딱 보면 이제 젊은 사람들, 또 직장인들 그런 사람들이 좀 많다. 보통 사람들, 서민들 여기에다가 경기도 부천시 그리고 인천 부평구 그리고 인천의 미추홀구 이런 지역이 주로 대상지였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서울을 기점으로 본다면 서쪽 그래요. 서쪽의 부천이나 인천 이런 지역의 주로 타깃들을 삼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한번 사례를 놓고 볼까요? 서울 구로구의 빌라입니다. 전세 금액이 3억 7,500만 원으로 지금 전세 세입자를 구하고 있고요. 빌라고 공급 면적은 38제곱미터, 거의 11평, 12평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용 부분 면적은 9평 가량, 풀 옵션이 돼요. 신축급이고, 투룸이고, 참. 한 12평짜리 빌라가 전세가 3억 7,500원. 참 말이 안 나옵니다. 아무튼 이러한 전세 사기 폭탄이 앞으로 사회적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사회적 이슈에 의해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더 나아가서는 부동산 문제로까지 더 확산되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인데요. 이 표를 보셔도 딱 표시가 나죠. 전세 가격지수 변동률인데요. 수도권이 마이너스 1.12에서 마이너스 1.21, 서울 또한 마이너스 1.08에서 마이너스 1.13으로 증가되고 있고, 그나마 지방이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0.61 라는 거예요. 이거를 딱 놓고 보더라도 서울 수도권의 전세 가격 하락이 이러한 전세에 대한 사기 문제, 이런 문제가 더 부각되니까 앞으로도 서울 수도권의 전세 가격은 더 많이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